두 번째는 용해평형이다. 역시 물리적 평형이겠지. 얘들은 우리가 용해도라는 걸 생각하면 되거든. 얘들아, 용해도는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지. 물 100g에 얼만큼 녹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이것만 생각해 볼까? 이것도 얘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생각을 잘 해봐.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커져. 그치? 아니야. 상태에 따라 다른 거야. 가만히 생각해 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자, 고체. 고체는 고체 덩어리일 때가 물일 수도 커, 물에 녹을 때가 물일 수도 커. 그 흡열이야, 발열이야, 그럼? 흡열이네. 고체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 거야, 소금도. 하지만 기체는 아니야, 맞지? 기체는 기체 상태가 물일 수도 크지. 물에 녹으면 감소. 맞잖아. 기체 상태보다 물에 녹을 때가 감소하잖아. 그렇기에 걔들은 온도를 낮출수록 더 잘 녹는 거야. 저거 아니면. 이해가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는 게 고체 용해도만 보거든. 이해 갔어? 온도가 높으면 고체 용해도가 크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뭐냐면, 용해도 그래프에서 선상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야. 선상에 있는 건 완전 포화지. 완전 포화는 굉장히 이상적인 점이다. 왜? 고체 결정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치? 고체 결정이 하나도 없고 100% 다 녹아 있어야 된다고. 그럼 저 우리 동적 평형에 약간 위배되지. 왜? 동적 평형이란 고체도 있고 녹아있는 용질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알았어? 그래서 완전 포화가 된 포화 상태가 나오진 않아. 근데 포화 상태가 나와, 시험에는. 그럼 선생님, 포화란 하나도 용질이 남아있지 않고 다 녹아있는 게 포화인데요? 아니야. 포화 상태란 그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남아도 괜찮다고, 얘들아. 덩어리가 있으면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해. 과포화 아니에요? 과포화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예를 들어 그런 거다. 20도씨 용해도가 80이다. 그럼 물 100g에 80만 녹는 건데 한 40도씨에서 한 90이 있었단 말이야. 불포화야. 근데 걔를 20도씨로 확 낮추면 몇 g이 석출되겠냐? 10g이 석출된다고. 90 있던 애가 용해도 80으로 딱 떨어지면 10g이 석출되겠지. 그게 포화 상태라고. 80이 어쨌거나 다 녹아있으니까. 과포화는 뭐냐? 40도씨 용해도 90짜리를 20도씨 용해도 80으로, 용해도가 90은 아니죠. 한 100이 되겠죠? 참고로 봐봐요. 이게 온도고요. 이게 용해도라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20도씨인데 이때 용해도가 약 40이라 하고요. 이때가 40도씨인데 용해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가 한 80 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여기에 60짜리가 있어, 60짜리가. 얘를 온도를 빡 하고 낮추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딱 오면 몇 g은 물에 녹고 40은 물에 녹고 몇 g이 덩어리로 남아요. 20g이 남아있죠? 그래도 포화라고, 그게. 40을 다 녹였으니까. 그러면 과포화는 뭐냐? 여기 있을 때 과포화. 40을 녹여야 될 애가 몇을 녹였어, 지금? 60이 녹아있는 상태라고. 불안정하다고. 온도를 급격히 낮추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벽을 칼로 긁거나. 좋아, 죽으려고 그러네. 이런 거 즐기는 아이예요. 그죠? 가끔 수업 시간에 이거 긁어줘야 되겠어. 얼굴 긁으면 찍 소리 나면 얘가 덩어리가 막 가라앉아요. 포화로 돌아온다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 용지를, 덩어리를 딱 던져요. 그 씨앗 결정이라고 하거든. 걔를 CD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써. 딱 떨어지면 얘가 점점 굵어져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다시 포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보는 건 다 동적 평형 상태는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우리가 보는 거 용해평형은 모두 무슨 상태라고? 포화 상태를 지금부터 도달하는 걸 보는 거라고. 포화 상태 도달점을 본다고. 그래도 명심할 건 용질 덩어리하고 녹아있는 용질하고는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보세요. 얘는 뭐 이렇게 뭐 위에다 밀폐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체를 갖고 다루는 학문이 아니니까. 자, 용매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얘도 용매. 용매양 안 변해요. 처음에 이만한 고체 용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도시로 일정할 때라고 한다면 얘의 이 속도가 있겠죠, 이거. 이게 무슨 속도? 용해 속도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게 있으면 요것도 있겠지. 이게 무슨 속도예요? 석출 속도라고 하지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덩어리가 좀 줄었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화살표 개수로도 씁니다, 여러분들. 화살표 개수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수가 3개 있다면 빨간색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순간 동적평에 도달을 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하나로 나타난다면 요 조금 길어졌어요, 석출 속도가.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 속도와 이 속도가 같아진 거죠. 이게 동적 평형 상태. 그러니까 요건 포화 용액이 된 거예요. 이때. 나머지는 다 무슨 용액이죠? 불포화예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 상태란 용의 속도와 무슨 속도가? 석출 속도가 같아진 지점을 말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넘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화학 평형을 보게 될 겁니다. 화학 평형 그 위에 박스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에서 아까 내가 예를 들어준 말인데, 이 상태에다가 제가 만약에 용질이 NaCl인데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동위원소잖아요. 37짜리 Cl-가 수용액에서 발견된다 안 된다? 이미 여기는 NaCl 35짜리가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평형이 된 상태인데 얘 고체를 집어넣으면 이 용액 안에 Cl-37짜리가 발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평형은 계속 멈추지 않으니까.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런 게 아주 고난이도 나오면 선생님 밤길에 린치당할 문제예요. 근데 알잖아요. 지금 이해 갔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니까 용해가 일어나니까 발견될 수도 있겠구나. 됐죠? 오케이. 이게 좀 숙련 문제 그러면 그런 거 나와요. 동위원소 집어넣고 발견되느냐. 정신 차려 이제.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이제 화학 평형이야. 별거 아니야 얘들아. 별거 아닌데 이게 1단원이랑 섞여 나오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 먹으라고? 에이 선생님 그런 거 서민 음식 안 먹어요. 지금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거? 수업 들어올 때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금방 내려갔다 왔어요? 그럼 얘기하죠. 저 친구들 것도 하나 사주지. 아이. 말만 그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하는 말인데, 아깝다. 이렇게 해줘야지. 부잣집 아들인가 봐요. 잘 보세요. 화학평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학평형은요, 저 조건이 맞아요. 첫 번째 조건. 뭐라고? 은서는 그딴 편 아닌가 보네. 그 다음 뭐? 그렇죠. 마스크를 안 써갖고 누가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다 빨간색, 파란색 써가지고 얘기할 땐 파란색 바뀌고 이러면 내가, 얘 말하고 있구나. 아니야, 그걸 이용하는 데 있을 거야. 이렇게 후 해갖고, 그지?
에이 새끼들아 그냥. 아이씨 어떻게 그렇다고 니네 그 TV 보면 정말 재수없는 마스크 했더라 이게. 나 그게 뭐니 그게. 삐에로 분장인 줄 알았어 난. 나 좀 부끄럽더라. 여튼 화학 평형은 다른 평형과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화학 평형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여기 보세요. A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역 반응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누구의 속도고 정반응의 속도고 이것이 역반응의 속도인데 자 초기 상태일 때 A만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B가 생성이 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무슨 말이 의미되냐?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반응도 일어나겠어요? B가 생겼으니까.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해 갔어요? 근데 처음에 A는 풀로 있었고 B는 이제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죠? B가 자꾸 생기니까. A 정반응 속도 어떻게 점점 느려집니다. 저거 아니에요. 알았죠? 저거 아닙니다. 물론 온도 일정합니다. 온도 일정한 상태에서 얘들은 반응물, 정반응은 A가 반응물이고 역반응은 B가 반응물이잖아. 이 반응물의 농도가 속도를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농도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A 농도, B 농도가 공존한다는 얘기고요. 알겠어요? 다시요. 여러분 이게 누구 표시냐면 몰농도 표시입니다. 얘의 몰농도와 얘의 몰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화학평형이에요. 뭐 물하고 수증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 보세요. 시간당 속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속도라고? 정반응. 이건 같아진다. 여기가 평형 도달 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당 농도는 어떻게 되냐? 농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몰농도로. 자, 처음에 이렇게 변하는 애, 이렇게 변한 애가 반응물이겠어요? 생성물이겠어요? 당연히 반응물입니다. 이렇게. 왜? 반응물은 처음에 A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줄겠죠.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이게 누구 거예요? B 농도겠죠. 그러면 요 정도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잘 보세요. 얘가 3인데 농도가 여기 도착해서 1이 되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4인데 얘가 1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었나 봤더니 1.5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잘 봅니다. 처음에 A가 얼만큼 있었다고요? 4. 근데 얼마가 되었죠? 얼마 줄었어요? 3만큼 반응했죠. 그랬더니 B가 0이었다가 얼만큼 늘었어요? 몇 대 몇이죠? 이게 계수비예요. 2대1.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전반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반응 전에 얘는 얼마 있었다고요? 4 있었던 거예요. 자, 반응이 끝났습니다. 얘들은 2대1로 반응을 하는데 반응 후 얘가 얼마 남았다고? 1. 얘가 얼마 생겼다고? 1.5. 이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프가.
그러면 얘는 얼마 생긴 거야? 1.5 생긴 거고. 그 다음 얘가 얼마 반응해야 돼? 1대2니까 이게 반응 개수비로 맡은 거야. 이 그래프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여기에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갖는 애예요. 됐죠? 자, 4만큼 있는 애가 얘가 A 농도예요. 알았어요? 다음에 3만큼 있는 애가 이게 B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C 농도예요. 요 값은 이겠죠. 이 개수를 찾는 겁니다. 반응 전. 얘는 얼마 있었고, 얘는. 자, 반응을 합니다. A 대 B 대 C로. 반응 후에 보니까 얘는 얼마 남았어? 여기 1만큼 남은 거 여기 1. B는 얼마 남았죠? 2. 그리고 얘가 2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위에다가 우리는 반응한 물질의 숫자를 쓸 수가 있죠. 여기가 2만큼 생겼고 없었으니까 처음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반응했지? 얘는요. 아, 그래서 3대 1대 2구나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화학 평형이야. 그래서 이게 평형 농도값이잖아. 여기에 평형상수 K라는 게 있거든. 이건 실험식인데 이 K는 어떻게 쓰느냐? 반응물 농도의 곱에 생성물 농도의 곱으로 실험식으로 찾아. 이때 여기 있는 지수, 개수 있지, 개수. 걔를 여기다 옮기는 거야. 한번 해봤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걸 넣으면 K값이 나와. 알았니? 그러면 이 K값만 보면 이 반응이 1보다 크다. 그럼 아, 정반응이. 이렇게 하는 게 정반응이잖아. 이쪽으로 하는 게. 모에서 분자로 가는 게 정반응이잖아. 정반응이 우세하다. 혹은 1보다 작으면 아, 역반응이 우세하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거든. 이게 화투야. 알았어? 그럼 이거 그냥 넣어볼게. 한번 그냥 넣어볼게. 넣어보면 평형 농도를 대입하는 거라고. 1의 세제곱 됐지요? 2 됐죠? 2의 제곱.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재수없게 1 나오네. 웃은 애들 봤어요. 4명 다 웃었어요. 비겁한 녀석들. 계산 틀리는 게 그렇게. 그럼 이건 정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왜? 얘는 이거니까. 아, 이 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평형상수 K라는 놈이고 온도에서 이거는 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바예요. 근데 이 K값을 세우는 이 식이 물의 이온곱상수에서 그 K값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안 가르쳐주고 써줘요. 그냥 거기다가. K가 이렇게 구해졌다는 것만 알았어요. 이거 식은 실험으로 구한 값이에요. 실험으로 구한 값.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인데 그 농도에다가 개수를 지수로 올리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여기다 넣을 때는 특히 용매 L이라고 쓴 거, 그 다음에 고체 S라고 쓴 거, 이건 제외시켜요. 여기서 제외시킵니다. 왜? 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충분한 양이 있으니까. 고체들은 몰농도 따지면 여러분 걔는 덩어리다. 액체로 용질로 싹 녹아 들어간 거 말고 고체는 엄청난 농도거든. 그건 걔는 충분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통제 변이다 라고 치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걔는 빼버려. 알았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K값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230쪽에 거기 그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로는 누가 나와 있나요?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얘가 젓갈색이거든요. 젓갈색 기체예요. 얘하고 N2O4라고 하는 사산화 이질소가 있어요. 보이죠? 자, 이때 화투를 배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이런 걸 잘 보세요. 앞에 계수를 봅니다. 무질소도가 어디가 크죠? 좌측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계수의 합이 크니까. 됐죠? 그럼 정반응은 무질소도가 뭐 하는 반응이죠?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발열이에요. 니네 아까 배웠잖아. 고체, 액체, 기체. 감소, 고체, 발열. 기억나?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질소도는 기체 쪽이 세고 에너지 안정도는 고체 쪽이 크다라고 했을 때 무질소도 감소 방향이잖아, 그게. 그럼 발열이라고. 금방 눈 보고 아른다고. 그럼 생각해봐. 발열은, 얘들아, 발열은 얘 에너지보다 얘 에너지가 낮은 거야. 이해가니?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낮아서 그 차이만큼 열이 나오는 거거든, 발열은. 그럼 여기다 이걸 해주면 발열이 되는 거지. 이꼴이 되는 거야, 에너지적인 성립이. 이해 갔어? 그 온도 높이면. 이거 높이면 평형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온도를 높인다는 건 Q를 높인다는 뜻이거든. 그럼 평형이 되려면, 원래 똑같은 평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온도를 낮추면, 얘를 낮추면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농도처럼 해석하면 되거든.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어. 이건 화투고. 근데 그림을 보면 그래. 온도를 낮췄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온도를 높였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그 해석만 하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이거 반응을 딱 보고 지금 이게 계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네. 그럼 이거 발열이면 에너지는 얘가 낮은 건데. 오케이? 그럼 여기다 Q를 더해주면 에너지적으로 같아지잖아. 자, 온도를 높였어. 역반응이 진행되면 색깔이 진해질 거라고. 온도가 높아지면 색깔이 진해지는 거라고. 알았어? 근데 온도를 낮추잖아. 이 Q를 떨어뜨리면 정반응이 진행돼서 색깔이 거의 무색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조심할 건 진해졌다고 해서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색깔이 무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항상 뭐라고? 공존. 알았죠? 항상 공존. 그래서 거기 문제 보면 자, 봐봐. 첫 번째 그림만 볼래? 거기에 누구만 존재하나 봤더니 NO2만 존재한다. 그림 안에. 파란색 구슬에 빨간색 구슬. 그치?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봐봐라. 두 번째 그림. N2O4가 생겨나기 시작했지. N2O4 몇 개 생겼나 봐봐. 거기에. 하나 생겼다. 그럼 색깔이 상당히 진한 거야, 얘가. 하지만 이렇게 유지만 된다면 이것도 평형이 뭐 한 거라고? 유지되는 거야. 공존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봐봐라. 마지막 그림 봤더니 N2O4가 몇 개가 생겼어? 3개가 생기고 NO2가 몇 개 생겼니? 4개 생겼지? 질문. 처음에 NO2 몇 개였냐? 세봐. NO2 처음 동그라미 안에 몇 개 있었어? 몇 개? 10개 있었어? 마지막에 NO2 몇 개 있나 봐봐. 마지막 오른쪽 그림에. 몇 개? 4개. 몇 개 줄었어? 6개 줄었지? 얘가 6개 줄면 얘 몇 개 나와야 될까? 3개 있나 봐봐. 있지.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변해서 얘가 농도에 도달했구나라고. 알았니? 누구 하나가 0이 되면 큰일 난다. 얘가 10개 있으니까 나중에 반응이 다 진행되면 얘는 5개 이게 아니야. 평형은 공존해야 돼, 항상. 그럼 만약에 우리가 K를 쓴다면 그 K 값을 바꾼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NO2 농도, 그 다음에 N2O4 농도. 자, 계수, 지수를 올려봐. 제곱. 그럼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에 NO2가 4개 있잖아. N2O4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16분의 3이야, K값이. 분모가 크지?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정반응, 이게 잘 안 일어나.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럼 무슨 얘기지? 온도가 높다는 얘기야. 온도가 높아야 색깔이 진하니까. 알았어?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는 평형 상태가 아닌 거야. 평형에 도달하는 중간 과정이지. 자, 중간 동그라미 한번 봐봐. 니네 중간 동그라미. N2O4 몇 개 있다고? 1개. 그러면 NO2는 2개 사라져야 돼. 그럼 8개 있어야 돼, 그 안에.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거야. 중간 과정인 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됐지? 이제 어떻게 보는지. 넘겨.
페이지 236쪽.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게 산과 염기다. 알겠지? 산과 염기인데 니네들 거기 제목이 뭐냐? 물에 자동이온화야.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 줄 알아? 알 듯 모를 듯.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알 듯 모를 듯. 시험 보면 맞아, 신기해. 이거는 평형상수라는 아까 K값을 내가 잠깐 보여줬잖아. 그걸 지금 봤을 때 니네가 조금 나 저거 좀 이해 가는데 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해가.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 K값 안 알려주거든. 그리고 그냥 느닷없이 물에 자동이온화를 들어가면 그 친구들이 알 듯 모를 듯 알면서 답은 맞는 거지. 알았니?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우리는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배워야 돼.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거든. 근데 산과 염기 정의는 딱 두 개만 가르쳐줘, 학교에서. 오버하시는 분이 하나, 루이스에 대한 산과 염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는데 절대 내면 안 돼, 그건. 교과 외적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다 아예 빠져버렸어, 걔들. 알았지?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쳐줬어. 시험엔 안 내고. 알았어? 근데 내가 그냥 잠깐 언급은 해줄 거야. 왜? 루이스라는 아저씨하고 우리 그래도 끈끈하잖아, 우리. 점도 찍어 보셨고, 그지? 루이스 아저씨는 점이 좀 많아요. 별로 재미없다, 그지?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 두 번째, 브랜스드 로리의 산과 염기가 있어요. 두 명이야, 두 명. 그래서 선생님은 브랜스드 로리 이러면 시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뭐라고 할 거라고? 브로. 하이 브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브랜스드 로리구나. 20일 차이로 발표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20일 후에 발표하면 뭡니까? 표절이네. 이렇겠죠. 인터넷이 워낙. 근데 그 당시에 편지 하나 붙이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려갖고 죽기 직전에 받는 편지도 있고 죽었 후에 도착한 편지도 있고 그럴 때니까 20일 정도면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불호 개념이 있고요. 아레니우스 삼각의 연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양적 관계는 얘로 물어봐요. 양적 관계는 얘로 물어본다. 그래서 얘 확실히 알아둬라. 알았어? 얘가 뭐냐라고 시험에 내진 않아. 여기 있는 거 안 나와. 근데 차곡차곡 배워도 왜? 여기는 뺏기면 안 되는 문제니까. 알았어? 처음. 아레니우스 산.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 산은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첫 번째. 공통이온이 있어요, 얘들은.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을 갖습니다. 이게 정의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쓸 때는 수소이온이라고 쓰지만 물속에는 저렇게 존재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형태죠? 물이 수소이온 하나를 대유결합한 형태예요. 이게 산소예요. 중간에 있는 게. 여기 누구죠? 수소. 누구죠? 수소. 그리고 보세요. 여기가 비공유 한 쌍 있고요. 원래 여기 비공유 한 쌍 더 있으면 물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얘가 들어온 거. 요게 누구냐? 요거예요. 배유결합. 그래서 이렇게 쓰네요. 하이드로늄이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 없으면 누구니? 물이, 암모니아지, 암모니아. 이거 없으면 기잖아. 아까 우리 서지가 질문한 거라고, 이게.
없으면 메테인인데 가로치고 플러스를 하니까 암모늄 이온이 됐잖아요. 그 식이에요, 지금 이게.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은 수소 이온인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너희들이 어떻게 유출을 하느냐? 아, 아리뉴산은요. 잘 보세요. 얘를 보게 되면 염산이 있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쓸게요. 이렇게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 황산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공통이온이 있잖아요. 질산, 여기까지는 무슨 산이? 강산입니다, 이거. 아세트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 갔어요? 자, 이 속에 숨어 있는 거. 여러분, 얘 수소이온 몇 개 갖고 있죠? 얘는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이온을 한 개 갖고 있어. 일가산. 얘는 몇 개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가산. 그럼 얘 몇 가산이에요? 일가산. 이것도 일가산인 거예요. 수소이온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얘 몇 가산일까요? 이가산. 얘는 몇 가산일까요? 3가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1가보다 2가가 강하냐?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소이온을 하나 갖고 있고 두 개, 그 뜻이에요, 그냥. 1가, 2가, 3가는. 알았지? 가수가 크다고 산성도가 큰 건 아닙니다. 크다,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기 보이는 산들의 화학식을 자세히 보세요. 금속 양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분자. 무슨 분자? 극성 분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두 극성 분자다예요. 알았습니까? 수소화물.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때 전기음성도를 설명하는 거죠. 얘들은 결합의 공유성도 있지만 결합의 이온성도 있는 애들인데 그중 결합의 이온성이 큰 애들이 강산, 결합의 이온성이 작은 애들이 약한 산이다 라고 해석을 할 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두 번째, 모두 전해질이거든요. 모두 전해질이다. 물에 녹였을 때 전류를 통한다고요. 근데 우리 전해질은 강전해질이 있고요. 약전해질이 있어요. 이들의 차이가 뭐냐고요. 이온화되는 정도의 차이죠. 그거를 이온화도라고 부릅니다. 이온화되는 정도 차이. 이온화도가 뭐냐고요? 용해된 입자수분에, 알겠어요? 이온화된 입자수예요. 그래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이온화도가 0.01 정도 돼요. 100개 녹이면 하나 이온화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럼 어떠한 것도 일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것도 일은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동적 평형이 유지돼야 되니까. 모든 물질은. 0.01이라도 남아있죠. 근데 그게 큰 게 강, 약한 게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강전해질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강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강전해질이 강산이에요. 얘가 약산이고요. 강산이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강산이 이런 게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는. 왜? 니네한테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와. 쌤이고 강산이 약산 안 나와, 그냥. 그냥 강한산, 약산은 그냥 이온화되는 정도의 차이로 구별한다. 약산에는 뭐 CH3에
혹은 탄산 이 정도? 이런 거 있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알았지? 대신 극성 분자인 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얘를 발생합니다. 알겠어요? 수소기체 발생한다. 금속 중에 마그네슘 대표적으로 써줄게요. 염산이랑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거 왜 써주냐면 화학 반응식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보라고요. 알았어요? 특히 이 금속은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만 반응을 해요. 구리는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니네 나중에 금속의 반응성 가면 칼카나마 알아서 니주나 수구수음 백금을 외우라고 막 외우지 마세요, 그거. 선생님 외우라고 하면 저 싫어요. 그러지 말고 외우는 척 하세요. 외우는 척하고 그냥 외우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반응성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런 거 설명할 때는 필요하겠죠. 아,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소, 그죠? 아연, 뭐 이런 거, 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소이온보다 반응성이 커서 산과 반응을 하지만 구리나 수은이나 은이나 금이나 백금 이런 것들은 반응 안 해요. 알았지? 특별하게 질산하고 구리가 반응해서 이거 중학교 3학년 과학 경시대에 나오는 문제고요. 알았어요?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 아, 이 산들은 다 같이 수소 이온을 갖고 있으니까 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와 반응하죠.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 계속 봤던 거다. 어떤 거냐면 요거야. CaCO3가 염산과 반응했더니 CaCl2가 되고 H2가 나오며 CO2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자,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을 쟀더니 이 질량이 적더라. 발생한 CO2 기체만큼 질량이 적더라. 이런 거 측정할 때 쓰는 거거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요거 있으면 요런 관련이 있다고. 항상. 알겠어?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신맛을 갖게든요. 그런데 강한 산을 맛보면 안 되죠. 다 녹아요. 약한 산들. 그런 게 신맛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수소이온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아레니우스의 염기. 아레니우스의 염기 베이스라고 하죠. 첫 번째, 공통이온으로 수산화이온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속에 NaOH 수산화나트륨이잖아요. 니네 모를까봐 한글로 써주는 건데 무시당한 느낌 안 들어요? 무시당한 느낌 들죠? 이것 정도는 알 수 있는데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KOH 이 점은 안 쓸게요. 니들 무시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 석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여요 눈에? 공통이온으로 뭘 갖고 있어요? 그죠? 니네 반에서만 꼭 이거 가는 거 알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외에 뭐가 보여요? 그 외에 저는 이걸 갖고 이거 찾아냈어요. 얘들 다 무슨 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얘들은 이온 결합 물질인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 금속 이온이 다 있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고.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냥 니들이 보고 앞에 거 자꾸 갖다가 응용을 해서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 공부가 되는 거거든. 됐죠까지? 두 번째. 얘들은 당연히 이거 일가염기, 이가염기겠지. 이건 이해갔지.
됐지? 모두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강전해질은 무슨 염기다? 강염기고, 약전해질은 무슨 염기다? 약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둘은 뭐 차이다? 뭐 차이다? 이온화되는 정도 차이다. 이온화도 차이. 이렇게. 그래서 강염기에는 NaOH가 있고 KOH가 있고 CaOH2가 있고 그냥 알아두라고요. 얘 역시 시험에 BOH로 나와요. B가 누군데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강염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요. NH4OH 여러분 이거 금속이온 취급하라겠지. 다원자이온. 암모늄이온은. 그리고 뭐 MgOH2 니들 제산제에 많이 있는 이런 애들 약염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얘들은 특징적인 반응이 있는데 뭐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만지면 미끌미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누에 많이 쓰입니다. 아, 미끌미끌하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니네 주변에 쓴 거 얘기해봐. 인생이죠. 인생은 염기다. 알겠어요? 달면 삼키고 염기면 뱉는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입니다. 그냥 염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브레인스 롤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이 두 과학자의 산과 염기 개념은 왜 나왔느냐? 암모니아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암모니아는 염기가 맞아요. 아레니우스 개념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암모니아 분자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어디에 금속이 있어, 이온 결합이? 여태까지 암모니아 107도 삼각불형 외웠던 놈들이 와서 이온 결합이라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네. 서지야, 그치? 이거 분자잖아. 반박을 못 하겠지. 아레니우스 개념에는 분자는 뭐였지? 산이어야 돼. 극성 분자는. 거기다 수소화합물은. 근데 아니잖아. 이거 염기거든. 물에 들어가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확장된 개념이 없을까 하고 연구했는데 불호 둘이가 치고받고 싸워서 20일 간격으로 똑같은 이론을 낸 거야. 정의가 이렇게 돼. 앞으로 산은 얘를 이 양성자거든, 얘들아. 당연하겠냐? 1번 수순대 전자나 도망가면 양성자밖에 없잖아. 얘를 주는 애로 정의하자 이런 거야. 주는 애로. 도노 준다. 그 다음 염기는 그것을 뭐 하는 애로? 받는 애로 정의를 내리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주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들 산염기는 반응물만 보는 거야. 반응물만. 명심해. 반응물만 보는 거다. 우리가 가역 반응이 아니고 비가역에서는 무조건 반응물만 본다. 봐라. 염산이 있어. 물에 집어넣었어. 염화이온이 되었어. 화살표 하나지. 이것만 보는 거라고. 이거 보는 거 아니야. 봐라. 누가 줬어? 얘가 얘한테 수소이온 줬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다? 이게 불호의 개념이야. 알았어? 그럼 느닷없이 물이 염기가 돼버렸지. 키잖아. 물이 염기가 돼버린 거야. 물은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였던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자, 암모니아. 우리가
아레니우스 개념으로 설명 못했던 거. 얘를 물에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되었어. 그리고 요게 되었고. 그렇다면 엄마 이렇게 주는 거네. 맞지? 그럼 물이 뭐로 적용한 거야? 얘가 이게 뭔 일이래. 그래서 불호 개념에서는 양쪽성이라는 놈이 나타나.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바로 얘를 자주 물어봐. 양쪽성 물질로 얘가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말고도 이런 애들도 양쪽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이가산인데 약한 산이야. 그들이 전자하나를 버린 애들. 그럼 뭐 인산도 가능하거든, 이것들이. 알았니? 이런 반응이 가능한 거야. 요것들이 산과 염기로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놈이라고 해. 모두 작용하는 놈이다. 대표적으로 얘가 잘 나오죠. 우리. 불호 개념 쉽죠? 어렵지 않거든. 그럼 이건 봐요. 얘 아레니우스 산이 아니야. 맞잖아. 저것도 많이 물어봐. 아레니우스 산은 불호의 산이야. 불호가 전체 집합이야. 얘 아레니우스 염기 아니야. 아니잖아, 이용결합. 아니지만 불호의 염기는 맞아. 이해 갔어? 이런 거 물어봐. 근데 내가 아까 그래서 화학식 써준 거야. 아세트산 자주 나와. 아세트산은 아레니우스 산이 맞지? 그럼 불호의 산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이제 봐라. 참고. 학교 선생님이 이걸 이제 알려주거든.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 잘 봐. 여기까지 이해가지? 누가 산이야? 맞지? 누가 염기고? 맞지? 여기까지 이상 없잖아. 자, 이거 일어나. 역반응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반응물이 얘가 되잖아. 그럼 이제 봐라. 얘가 얘한테 수소이온을 줬지만 여기서는 얘가 얘한테 주겠지.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여기다 이거 쓴다? 무슨 얘기냐? 얘들이 바로 짝관계야. 봐. 얘가 이들이 짝삼짝인 관계. 이들의 관계는 액상 서로 반대지. 세기도 반대야. 얘가 만약에 강산이면 얘도 강연기거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한 거야. 알았어? 평형에서 K를 써보면 K가 1보다 훨씬 커. 근데 가만히 봐라. 이것의 평형상수 K는 이거 농도분의 이거 농도지. 맞지? 앞에 개수 다 1이니까. 그리고 물이니까 이거 빠지고 뭐 이런 식이거든. 알았어? 그럼 역반응은 어떻게 될까? 그 평형상수식을 뒤집은 거야. 얘가 반응물이니까. 그럼 이 정반응의 K씩 크면 뒤집으면 이건 작다는 얘기가 되거든. 알았어? K라는 거 그런 거 설명할 때 되게 편해. 그럼 여기서도 짝 염기가 염기 2잖아 지금. 짝사는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은. 이해 갔어? 짝산과 짝염기 관계는 액성도 반대고 세기도 반대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다. 이해 갔지? 됐냐?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아레니우스 산염기 그리고 브레스로리의 산염기 지시약 색깔 변화를 잠깐 보여줄게. 가끔 나와, 가끔 나온다. 잘 봐라. 사실은 지시약이라는 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지시약들도 공통이온 효과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거야. 걔들도 액성이 있어. 페노프탈린이 약한 염기고 메틸오렌지는 약한 산이야. 근데 그냥 우리는 색깔만 외우면 되잖아. 근데 이게 누구 색깔이야? 여기까지만 쓸 거야.
무지개 색깔이지. 이 앞에 무무만 붙여. 하고 산중염만 붙여.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생다 빨간색. 이게 페놀프탈레인이야. 됐죠? 그 다음 산성일 때 빨간색, 중성일 때 요즘엔 노란색이라고도 하더라. 색깔이 염기생도 노란색. 이게 메틸오렌지야. 시험에 얘 나온 문제 있으면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 10,000원 상품권 줄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랬더니 그죠?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지고 막 메틸오렌지 구할 수 없나요? 뭐 이지라라고 막. 다음에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녹색이라고도 하거든. 그리고 이거 보면 보통 생투 같은 데 보면 황색, 이건 뭐 청색 이렇게 나와. 어차피 파란색이나 청색이나. 그죠? 이게 BTB. 브롬, 티몰, 블루.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뭐 찾는 거야? 물. 1대1. 자, 물이에요, 물. 물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는 지시약 종이란 말이야. 잘 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얘다 이렇게. 여름 내내 어떤 산이? 푸른 산이. 웃어요. 의욕 뚝 떨어지고. 가을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붉은색으로. 염기는 반대.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지? 이러면 지시약 색깔까지 다. 알았어?